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이드 대표 전병칠입니다. 2024년도 3회 전기기능사 실기시험은 총 8일 동안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전체 기출 문제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볼 텐데요.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루는 리미트 스위치, 또 하루는 플로트레스 스위치, 이렇게 하루하루 번갈아 가면서 총 8번의 시험 중에서 리미트 스위치가 4번, 플로트레스 스위치가 4번 출제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골고루 출제됐는데요. 오늘은 각 일자별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에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시죠. 일단 첫 번째 1일차 시험입니다. 자, 18번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리미트 스위치 회로입니다. 여러분, 리미트 스위치 회로는 잘 아시다시피 거의 다 대칭 회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MC1, T1, 그 다음에 MC2, T2, 그 다음에 이렇게 램프까지 가는 이런 회로의 대칭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리미트 스위치 1으로 X1, 리미트 스위치 2로 X2, 그리고 T1, T2로 WL을 동작시키는 것도 사실은 리미트 스위치 회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할 때는 어떤 거 주의해야 된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바로 반복되고 대칭 구조에서는 1인지 2인지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작업하다 보면은 이 자칫 자그마한 곳에서 1, 2의 번호를 바꿀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특히 더 유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리미트 스위치 회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일차에는 이렇게 18번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다음은 2일차입니다. 2일차는 9번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9번 문제는 바로 플로트레스 스위치 회로라고 할 수 있죠. 이 플로트레스 스위치 회로의 특징은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 9번 문제는 아주 그냥 일반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플로트레스 스위치에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제 요런 처리 부분이에요. 수동과 자동의 처리 부분, 특히 이렇게 자동일 때 직접 접점으로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전원으로 가는 부분도 있는 거, 이거 대단하게 어려운 거는 아니지만 조금 헷갈릴 요인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YL과 버저가 있죠. YL과 버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해 줘야 하는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께서 조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1일차, 2일차까지 우리는 이 대표적인 문제들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3일차입니다. 17번 리미트 스위치 회로가 나왔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MC1과 MC2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사용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완전 대칭 구조하기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대칭 구조라고 하기에는 어려워요. 자, MC1 위를 보시면은 이렇게 X1, X2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와 함께 MC2는 이렇게 T2에 의해서 WL과 서로 이렇게 번갈아가며 동작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우리가 접점 번호 잘 매겨야 되고, 그리고 연결도 주의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다음은 4일차입니다. 4일차에는 7번 플로트레스 스위치 회로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재밌는 게 어떤 부분일까요? 자, 여기는 이제 플리커 회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MC1, MC2를 다시 타이머 회로 이용해서 동작한다는 거. 이제 이런 게 조금 재밌죠. 그리고 이제 플리커 이용해서 이렇게 릴레이와 같이 병렬로 구조가 된다는 건 역시 특이한 회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주회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EOCR로 동작하는 회로는 특이한 사항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일차에는 7번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일차입니다. 5일차는 14번 회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14번은 대칭 구조의 역시 리미트 스위치 회로가 나왔습니다. 여기 MC1, T1과 MC2, T2가 그대로 이렇게 대칭 구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도 또 재밌는 거는 MC2 위에는 이렇게 X1, X2가 병렬로 되어 있지만 MC1 위에는 X1, X2가 이렇게 직렬로 되어 있는 것, 요 부분만 우리가 조금 주의하면은 이것도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일차에는 14번 회로가 출제되었습니다.
다음은 6일차입니다. 6일차에는 3번 회로가 출제가 되었어요. 3번 회로는 MC1과 MC2 위에 이렇게 플리커 회로를 이용한다는 게 조금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플리커를 이용해서 MC1과 MC2의 교대 운전이 가능한 것이 바로 우리가 6일차 3번 회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렇게 자동일 때 혹은 수동일 때 각각 동작을 나타내는 것은 다른 것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동작이 재미있게 되고, 그래서 이거 연습하실 때 동작 검사할 때 조금 더 동작의 특이성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6일차에는 3번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다음은 7일차입니다. 7일차에는 12번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12번 문제도 역시 리미트 스위치 회로의 특징답게 완전 대칭 구조죠. 그런데 대칭이 조금 이제 오른쪽으로 길어요. X1, MC, T1이 여기 X2, MC2, T2로 가는데 구조가 조금 다르죠. T2 위에 리미트 스위치, 하지만 T1 위에는요 MC1. 여기 X2와 MC2가 직접 연결되어 있지만 X1과 MC1은 여기 리미트 스위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조금 다르죠. T1, T2 순시 접점 이용해서 WL, 그 다음에 MC1, MC2 각각 이용해서 RL과 GL 점등하는 회로는 이 대칭 회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7일차에는 12번 리미트 스위치 회로가 출제되었습니다. 다음은 8일차입니다. 8일차는 1번 회로가 출제되었습니다. 바로 플로트레스 스위치의 가장 기본 회로라고 할 수 있죠. 이 가장 기본 회로인데 조금 이거 실제로 작업하다 보면은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버튼의 한쪽, 릴레이의 한쪽, 타이머의 한쪽, 릴레이의 한쪽, 그리고 MC1의 한쪽, 타이머의 한쪽, 이 총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가 공통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실제로 작업하면 이런 거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되고요. 회로는 회로대로 특이사항이 있고, 우리가 이 배관에서는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렇게 넘어가시면요 여기가 바로 PB1과 PB0의 위치죠. PB1이 위에 있고 PB0가 밑에 있죠. 자, 이 부분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PB1과 PB0의 위치를 여러분께서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거, 서로 위치가 조금 다르죠. 보통의 회로에서는 PB0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PB1이 밑에 있는데 이 두 개의 위아래 위치가 조금 다르다는 거 역시 1번 회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두 1일차부터 8일까지 봤는데요. 하루는 리미트 스위치, 하루는 플로트레스 스위치,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씩 핑퐁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가 출제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었죠. 여러분은 항상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전기기능사 실기시험은 현재 공개 과제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1번부터 총 18번까지의 문제를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신다면 시험에서 어떤 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으니 평소에 많은 연습 그리고 확실한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산에도 전병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